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지속 사업 확장 중에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향후 5년간의 테슬라의 큰 그림은 바뀌지가 않아요. 지속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에 타면 최소한 사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한 오후 2시까지는 좋았어요. 보시면은 오후 2시까지는 1%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어제 새해 첫 거래일 때 약세가 크게 나왔었는데 이 약세를 딛고 상승 전환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날 오후 2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어요. 12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었죠. 자, 이날도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그게 의사록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겠죠. 자, 의사록 역시 다소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으로 어느 정도 반납을 해서 한 0.4%에서 0.7% 상승으로 마감한 미국 증시였어요. 연준 의사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다. 자,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의 피벗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피벗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기대감을 없애버리는 의사록이 공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로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한다는 건데 계속해서 올해 내에도 다소의 금리 인상이 있고 금리 인하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FOMC 금리 관련돼서 투표권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기준금리를 올해 무려 100pp나 더 올려야 된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5.4%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PMI 지수 역시 48.4로 나오면서 기준점이 50을 하회하는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을 더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하락했고 유가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도 1500선을 넘기지는 못했어요. 자, 고점은 1515까지도 올라갔었지만 제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제시해드렸던 하단 1500선이 지지라인이 아니라 이제 저항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그래도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른 1500선 이상으로 올라와서 이 사이에서 좀 지수가 왔다 갔다 했으면 좋은 바람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업종별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특징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들 수 있겠어요. 5.28%나 하락을 했는데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신통치 않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성장이 좀 더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UBS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5.28%나 빠졌고요. 테슬라는 오늘 기술적 반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26% 상승을 했고 오늘은 반도체 주식이 좋았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도 다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 은행과 신용카드 증권사의 파이낸스 쪽이 오늘 특히 좋았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다소 매파적인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지만 2월 1일에 있을 FOMC 미팅에는 베이비 스텝 즉 0.25% 인상에 금리 인상 확률이 70.7%로서 아직도 높은 확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금리 인상이 0.25%에 그친다면요. 최종 금리 수준도 4% 후반이나 5% 초반 이 정도에 이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4.9%나 4% 후반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의 확률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요인으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오늘 5.12%나 오른 113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식 거래량은 1억 한 8천만 주에 이르러요. 평소 거래량 대비 지금 2배 이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바닥을 찍고 한 120불대 이상으로 다시 한번 올라선다면 작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반등 추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100불대 초반 가격은 포워드 PER 기준 21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주 매달 수량과 금액을 정해두고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연한 추세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보수적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캘리포니아의 한 절벽 그러니까 76m 아래로 이렇게 차량이 떨어져서 테슬라 차량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찌그러졌지만 여기에 타고 있던 4명 4인 가족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했는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었어요. 어제 하루 상당한 많이
많은 뉴스들이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이거는 기적이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테슬라가 화제의 중심에 오르기도 했어요. 자, 이 차량 안에는 파텔과 그의 아내, 그의 아들과 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파텔 부부는요,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카시트에 앉아 있었던 아이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텔이라는 아빠가 이거를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고의로 절벽 아래로 뛰어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가족을 모두 자신과 함께 자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파텔이 자백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퇴원 후에는 이 파텔이라는 아빠가 이제 교도소로 이송이 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파텔은 또 한 병원의 또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가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파텔 가족이 추락한 절벽을 보면 정말 뭐 무시무시한 모습이에요. 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곳을 악마의 절벽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데빌 슬라이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곳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파텔 역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파텔의 문제점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가족은 테슬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전해서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는 차가 바로 테슬라인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오늘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사업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느 정도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은요, 테슬라의 모터가 다른 데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사업 구조를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모터 기술 역시 월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델 S 플레드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제로백이 웬만한 스포츠카를 앞서는 모습에 뛰어난 모터 성능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모터가 당연히 비행기나 이 전기 보트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최근 육상 차량용이 아닌 전기 모터를 판매하기 위해서 상표를 등록할 예정에 있어요. 특히 항공기 선박, 장난감 등에 사용될 전기 모터 제작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서류가 이제 승인이 돼서 상표가 등록이 된다면 이제 전기 모터 판매에도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물론 자체적으로 향후에는 뭐 비행기라든지 보트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지만, 전기 보트도 만들 수 있겠지만 아마 모터만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 항공기는요, 배터리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가볍고 고용량의 배터리를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밀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부 배터리 기술은 이미 이에 도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상업적으로 생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이러한 모터 제작뿐만 아니라 리튬 정제소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원재료죠. 바로 리튬을 직접 생산을 하겠다는 건데, 이 생산지는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달만 해도 수풀이 좀 무성한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부지를 좀 개간을 하고 이렇게 자갈만 있는 상태고, 이 해당 부지에다가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뒀다고 해요. 리튬 정제소 건설을 시작했다는 표지판을 이렇게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4680 배터리 셀 생산이 좀 더 원활히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달에 이미 테슬라는 공장 건설과 관련된,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핵심 직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테슬라는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롱텀으로, 그러니까 장기로 계속해서 성장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명해 보이고요. 최소한 5년간은 역시 테슬라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의 한 애널리스트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최근에 테슬라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특히 테슬라 주가의 최근 하락은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의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오랜 경험상 지켜보면 테슬라 150달러, 100달러 전후에서 담보대출이 꽤 많았다고 해요. 자, 이러한 물량들을 싸게 기관들이나 큰 손들이 거두어 드리려면 일단 크게 하락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 개인 주식 홀더들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을 노리고 수급을 불리하게 만든 다음에 저가에서 많이 거두어 드리려는 그런 정책, 그런 전략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거래량을 보면 1억 주가 항상 넘습니다. 2억 주가 넘을 때도 많았어요. 보통 5천만에서 7천만 주가 거래가 되는 주식인데,
최근 한 2주 동안은 거래량이 2배, 3배 가량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자, 이러한 흔적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애플과 관련된 스토리도 보탰는데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성격이 거만하고 아나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애플에서 쫓겨난 적이 있지만 다시 컴백해서 컴퓨터 MP3 모바일을 결합한 아이폰을 만들면서 시대가 원하는 혁신을 가져오면서 애플의 주가의 상승, 애플의 세계 시총 1위 기업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와 비견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최근 트위터에 집중하고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거 보면은 뭐 거만이나 아나무인보다는 그냥 제갈길 가는 고집이 센 그런 뭐 장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고집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큰 손들의 전략 때문에 최근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자, 큰 그림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의 큰 그림이 스마트폰이었다면 앞으로 5년간의 가장 큰 그림은 자동차, 에너지,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 그러니까 AI 신성장, 신에너지 산업이 메인 주류가 될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메인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현재 언론의 혹독한 매질을 받고 있지만 테슬라가 세계 제1위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테슬라의 최근 주가 하락으로 아마존 다음에 6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테슬라인데요. 최근 12위까지 글로벌 시총이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뭐 1 트릴리언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405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뭐 주가가 한 60에서 70% MDD 값을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이 떨어졌겠죠. 자, 세계 1위 기업은 아직도 애플입니다. 2 트릴리언 달러예요. 자, 이것을 넘어서려면 테슬라가 1위 기업이 되려면 지금 400빌리언에서 2 트릴리언이 되려면 5배가 올라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얘기대로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성장이 정말 테슬라에게 큰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면 세계 1위 기업으로 더 올라서면서 뭐 5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